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중턱에 있습니다. 얘도 뒤에 보이는 저 나뭇잎들도 곧 붉어지겠죠. 그죠? 어느 날 마리아 릴케와 프로이트가 이러한 전원을 산책을 했어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는 잠자리와 나비와 새들이 날아다녔겠죠. 그죠? 프로이트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을 연발하는데, 릴케는 시인답게, 시인들은 또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나뭇잎의 변화를 보고도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감성이 있겠죠. 그죠? 릴케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나 저 아름다움들도 곧 사라지겠죠. 사라짐에 대한 어떤 미학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모든 사물들이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사라짐을 미리 걱정하여 거기에 대하여 절망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릴케도 프로이트의 생각을 이해 못한 그런 시인이 절대 아니겠죠. 그죠? 그 이후에 20년대의 두이노의 비가 9번째에서 오직 단 한 번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단 한 번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런 시를 쓸 정도로 릴케의 감성이 뛰어났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프로이트는 괴테 탄생 기념 논문집에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펠갱리히카이트. 얘도가 이미 락강 첫 번째 시리즈 강의에서도 했고 다양한 미학 강의에서도 했어. 덧없음,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글을 쓰게 되죠. 그죠? 이게 1915, 16년도에 발표되는데,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프로이트의 메타 심리학 논문이 나와요. 15년에 쓰여져서 17년에 발표된 트라우얼 운트 멜랑콜리. 얘도 이미 여기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이미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연관하여 곳곳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특히 자크 데리다가 프로이트의 이 논문을 언급하면서 에도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게 되죠. 그 강의 역시도 데리다 시리즈 12번째에서 데리다의 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제목은 프로이트와 하이데거를 넣은 부재와 현전의 변증법 이야기하는데 참조하셔요. 우리는 이 세계의 사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리비도를 투사하죠. 그죠? 그게 바로 대상 리비도, 대상 카덱시스인데, 이 투사는 또한 어떤 위기를 맞게 돼.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은 어떤 시간의 지나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죽음을 통해서건, 질병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이 변해서 또한 이별을 하기도 하죠. 그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때에 부착된 리비도는 자기에게 되도록, 아니면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 리비도를 옮겨서 투사하든지가,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사물이든 사랑하는 사람이건 거기에 부착된 리비도는 영원할 수가 없어. 그죠? 어떤 방식으로건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풍성한 가을 역시도 풍성하지만 곧 겨울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광경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을은 풍성함과 부재가 엇갈리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의 풍성함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하고 어떤 부재의 감정도 함께 느끼죠. 그죠? 이 지나감에 대한 어떤 깊은 파토스를 주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니겠나. 그래서 가을에 사람들은 약간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그죠? 살아가게 되죠. 그죠? 이 애도와 우울은 특히 프로이트한테서 대상 카덱시스 뿐만 아니라 이 동일시의 개념을 조금 더 세밀화하는 그런 논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애도와 우울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프로이트의 사유를 한번 깊이 있게 사유해 보면서 여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있어. 그죠? 그게 대상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브젝트 발, 대상 선택은 이미 나르시시즘 서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초의 대상 선택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기와 대상에 대한 구별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프로이트한테서는 아우토 에로티스무스죠. 그죠? 자체에, 자기에 대하여 어떤 성애적 감정을 갖는, 여기에서 어떤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나르시즘적인 이게 유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최초의 대상 선택은 자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르시즘적인 성애적 경험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유아기의 바깥에 있는 대상 선택은 엄마지, 어머니예요.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잠복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면 어렸을 때의 경험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면서 어머니와 하나 되었던 그 나르시시즘적인 쾌락 원칙에 근거하여 대상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프로이트는 대상 선택과 동일시를 구별해요. 동일시는 자아가 투사한 그 리비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 선택은 자기 자신의 유아기적 낙원의 상태에서 경험했다. 어떤 것을 근거로 나르시즘적인 어떤 쾌락 원칙에 근거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그게 바로 대상 선택과 동일시의 차이예요. 그런데 모든 대상 선택은 동일시와 관계가 있죠. 그죠? 이덴티피찌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투자했던 대상 카덱시스가 대상이 죽거나 소멸하게 되면,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어떤 타자의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이별을 한다, 죽게 되면 죽음을 통하여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던 대상 리비도가 자아에게로 돌아와. 이때에 돌아와서 그 자아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힘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이 돌아온 리비도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대상과 끊임없는 동일시를 통하여, 그러나 현실 원칙에서 보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이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애도와 우울증은 달라, 그죠? 트라우얼 운트 멜랑콜리인데 슬픔과 애도, 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어서 이 대상에 대한 슬픔이 또한 다른 대상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대상을 계속해서 생각하더라도 우울증으로까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 본능입니다. 이 우울증은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부재에 대한 고통,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 본능,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대상의 상실이 자기 상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 카덱시스를 통하여, 그죠? 대상과 하나됨을 느끼고 대상에 대하여 리비도를 부착하면서
거기에서 자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동일시를 이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세분화하는데, 이건 사실 구강기 때의 유아기의 경험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이덴티피찌룽 동일시는 내투사하는 특징이 있는 인트로액지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라틴어 계열의 단어죠. 그래서 불어도 영어도 같아. 인트로젝션 영어, 앵트로젝시용 불어. 그러니까 대상에 부착된 리비도가 내투사되는 거예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체에 통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독일어로 아임페어라이붕이야. 하나의 몸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나의 몸이 돼갖고 저 대상과 나가 하나인 거야.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 사라짐을 부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은 뭐예요? 그 자아가 끊임없이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신체적으로 하나됨,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현실에는 부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시는 뭐예요? 내투사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자기 내면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그게 아임페어라이브. 라틴어 단어로는 인콜포라지온이야, 독일어로. 영어는 뭐예요? 인콜포레이션이겠죠, 그죠? 불어는 엔코포라시옹 정도 되겠는데, 하나의 몸으로 느끼는 거. 이게 동일시인 거야. 그러니까 동일시가 있고 내투사가 있는 거. 바깥에 있었던 리비도를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죠? 대상을 안으로 내투사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의 몸으로 통합해 버리는 거. 그게 인콜포레이션의 뜻이겠죠, 그죠? I'm feel alive. 하나로, 몸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동일시는 현실에 있으면은 그게 고통스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현실에 없는 거예요. 부재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투사하고 하나의 몸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우울한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사에서 이건 데리다가 또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이런 슬픔은, 애도는 성공하고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방식으로 보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떤 대상, 이 대상을 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잘 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과 관련될 수도 있는 거죠. 데리다의 비판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랑하는 대상의 사라짐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어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애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학자로서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슬픔을 의식적인 것까지 현실 원칙을 잘 인식해서 이 부재의 아픔을 잘 소화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 한두 번 찾아오는 사랑의 아픔, 일평생 한 몸으로 느꼈던 존재가 사라진다. 거기에 대하여 그 아픔을 일생 동안 갖고 간다는 거, 그게 인간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잘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는 나르시즘적인 어떤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이 이런 것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아픔을 다 갖고 있죠. 그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아픔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도도 이미 미학 강의에서 우울증과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2개나 했고, 그죠? 이게 예술가한테서 잘 나타나. 투사도 잘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세계를 잘 자기 몸으로 흡수해서 내투사도 잘하는, 이런 감성이 없이 예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이러한 우울증과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계될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그래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검은 태양이라는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깊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자, 예술가,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본 자, 그러한 예술가만이 위대한 예술가적 창조를 통해 승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 검은 태양에서. 어떻게 보면 키에르케고르 역시도 레기나 올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재에 대한 아픔, 거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존재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절망, 그러한 위대한 심리학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서술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울증은 대상과 자기의 동일세를 통하여, 그죠? 대상이 자기와 구별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는 부재해 있고, 현실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락강은 거울 단계에서, 그러니까 명확한 대상과 자아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 우울증을 그렇게 설명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동일시는 바깥으로 투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과 큰 관계가 없어. 병리적인 것과. 그런데 이게 내투사돼서 한 몸이라고 느끼는 이 통합 과정,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자아에게로 퇴행해버리는 거예요. 2차 나르시즘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자아에게로 돌아와서 그것이 다른 힘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대상과 자아가, 그죠? 한 몸으로서 의식 속에서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동일시는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부정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자아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 자기가 한 몸으로 느꼈던 사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아 이상과 일치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데알이라 그러잖아. 나르시시즘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 자아 이상이 나중에 초자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던 자아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 기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소멸했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상 역시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혼돈함, 부재에 대한 이 아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부재, 그러나 그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투사하고 동일시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마음의 상태는.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 공격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 공격 본능은 뭐? 자기를 비난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 될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그 시간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그 과거에 붙잡혀 있는.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는 후회와 질책, 절망으로 자기를 공격하면서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힌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신경증인 거야, 이것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소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아가 현실 원칙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그죠? 고통을 주고 거기에 대하여 아픔을 주면서 계속해서 자아를 괴롭히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상실은 또한 자기 이상에 대한 상실이요, 이것은 자기 상실입니다.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경험하는 자의 뇌에, 그죠? 트라우마 못지않는 강한 어떤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 대상과 함께 했던 시간, 그 대상과 좋았던 시간, 사랑받았던 자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는 그 자아가 동일시하는 자아는 실제 자아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대상도 실제 대상이 아닌 거야. 왜? 대상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워. 어떻게 보면 부재에 대한 아픔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자기 공격으로 나타나고 또한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도 나타나고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실에 대한 경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이면 예술적 성화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경험인 거야. 밭다유적으로 보면 이건 역시도 작은 죽음에 대한 경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인상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됐다고 생각하면 또 나타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경험인 거야. 니체적으로 보면. 이 강한 부재는 그죠? 또한 강한 현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격은 뭐예요? 자기 공격은 파괴적 본능이에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는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되잖아. 강한 공격 본능이 또한 새로운 창조의 작업으로 이어질 때는 엄청난 힘으로, 예술적 성화의 힘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릴케와의 경험을 통하여, 그죠? 릴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고 절망한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그 말테 수기 이후에 긴 여행을 하면서 여행지를 수십 번 바꿔가면서 죽음과 직면하여 드디어 두이노의 비가, 그죠? 오르페우스의 소네트를 쓰게 되면서 프로이트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술적 창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프로이트가 모르는 역설이지.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단지 그 정원에서의 미학적 경험을 갖고 프로이트는 덧없음을 썼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다양한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내투사해서 자기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통합의 기능,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애도에 실패하여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 나르시시즘적인 상태, 구강기 때에 경험했던 어머니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에 의하여, 그러나 현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현실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우울해 있는 멜랑콜리아의 그 상태는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없음을 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특히 이러한 것들이 가을에 나타나는 거는, 이건 예도의 코멘터리입니다. 이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강한 존재자들의 현전이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1년의 어떤 끝자락이 되는 그 전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황혼기로 접어들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강한 현정과 강한 부재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주의쌍스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가을에 부재의 아픔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죠, 어떤 부재의 아픔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승화되어서 아름다운 장면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겠지만 어찌되었건 가을은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줘 그런 계절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프로이트의 이 애도와 우울을 강의하게 됐는데,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영원히 사랑했던 자를 잊지 못해요. 파스칼 키나르 역시도 은밀한 생에서 이별했다고 그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수준이 있어야 돼, 알아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몸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에로스의 어떤 감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별 이후에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 힘의 의지, 니체적인 그 개념, 삶의 힘은 어떻게 보면 에로스의 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아름다운 장면은 승화된 이후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기억으로 다시 남아있게 되고, 그죠. 그것이 꼭 우울한 감정으로,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 그래서 꼭 애도에 실패하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걸 두려워해야 되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픔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 없이 좋은 것만 처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 어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강하게 공격하는 미셸 푸코의 사유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기억 없이, 이러한 슬픔에 대한 경험 없이 그게 삶을 사는 걸까?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아픔에 대한 기억 없이, 그죠? 그 삶의 존재론적 무게가 과연 얼마나 가벼울까? 우리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릴케와 같은 그 죽음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여행했던 그런 삶의 흔적 없이 예술 작품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길게 생각해 보면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창조의 재료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뭐야? 좋은 것만.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삶, 건강한 삶, 여기 이 건강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만 갖고 얼마나 삶이 단조롭겠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해 볼 때는 애도에 실패해도 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파할 때는 죽도록 아파해 봐야 돼, 그죠? 시인이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고 아파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우리의 삶을 결코 결핍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예요? 사라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적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의 지나감 때문에 나타나는 덧없음,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